공산 전체주의란 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어디선가 갑자기 누가 제시를 한 거겠죠. 그런 말이 없어요 원래. 공산 전체주의가 뭐야? 그렇죠. 문재인 정부 말기에 깨어나 보니 선진국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. 지금 깨어나 보니 후진국, 깨어나 보니 일제시대 뭐 이런 상태로 지금 느낌을 받고 그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. 윤석열 전 총장과 전 총장과 연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의 무도함과 그 윤석열 사단이 마치 전두환의 하나이와 비교될 정도로 윤석열 라인의 수사 방식, 수사 방법, 이 무도함,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쓴 책이 화제입니다. 출간 기념 북 콘서트도 얼마 전에 열렸는데, 자,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서 나온 몇몇 발언들이 계속 좀 언급이 돼서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으로 준비했습니다. 자, 민지숙 기자, 지금 본 영상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,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. 네.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같이 부대 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맞습니다. 둘이 얼마나 친한 거예요?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걸 보면 그렇게 친하진 않았던 것 그런가요? 같은데요. 동기도 동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최근엔 인연보다 악연이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. 이성윤 지검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죠. 이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사람 사이에 강한 이렇게 반목이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이때 윤 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라는 의혹으로 이성윤 전 지검장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이 전 지검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직접 보좌했고 이후에 문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. 맞아요. 이 조국 전 장관과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검찰국장을 맡아서 함께 일한 이력도 있습니다. 장현주 부위원장, 조금 전에 이제 들었지만 이성윤 연구위원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와 비견된다.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법무부가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발언이 이게 감찰 대상에 좀 들어가나요? 어떤가요? 일단 현재 검사 신분이라는 것,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법무부 입장에서도 검사 신분인 이 연구위원이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사에 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요. 특히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감찰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감찰을 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. 그러나 문제는 최근 검사장 인사에서 잘 아시다시피 고발 사주로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 손중성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이 되는 또 이런 모습도 있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이 내부 식구들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를 할 때 좀 뭔가 이중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성윤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감찰에 더해서 이번 발언에 대한 감찰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. 그러면 문제는 참석해서 한 개개인의 발언, 그거보다 더 큰 건 현직 검사 신분에서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정치적으로 오해 살 만한 발언들을 한 부분,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나요? 그렇죠. 일단 검사 신분으로 이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행사장에 가서 했던 발언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치 진영을 따라서 떠나서 국가공무원법상에서는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질 의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했던 발언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됐던 것처럼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감찰하겠다, 감찰 소지가 있다라고 본 부분은 타당해 보입니다. 승지현 의원, 이성윤 전 지검장 발언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아까도 잠깐 뭐 나오긴 했지만 조국 전 장관에게는 호칭을 조국 장관 뭐 이렇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칭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요. 의도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의도적으로. 예, 뭐 그때 말했을 때 사람이 저도 말하다 보면 원래 방송에 나왔을 대통령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. 대통령이라고 그렇죠. 말해야 되고 보통 요즘 대통령께서 다 이러면 안 돼.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들 입안에 배어 있거든요. 공무원 집단은 대통령님,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나왔죠? 그 분 이랬다가 바로 바꾸잖아요. 그 사람. 그런 것은 자기 내면에는 분명히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기존에 있던 그 존칭이 있는데 저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아마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 같고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이야기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에 좀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의 앙금은 있을 수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무도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하나회 같다 그러고 현직
현재 있는 검찰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함을 넘어서 우리 장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분명히 감찰의 대상도 되고 저 안에는 우리 형법상 307조 명예훼손의 소지도 분명히 없지는 않아 보여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? 현직 검사이고 지금도 검사장의 신분이고 물론 뭐 퇴직은 못해요. 지금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청을 이끌었던 사람이 지금의 저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. 이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좀 일단은 이 오늘 대담에서는 좀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동석 전 행정관, 자 조국 전 장관의 발언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.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깨어보니 후진국, 깨어보니 일제 강점기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여기에 대해서 좀 논평을 좀 해주세요. 뭐 조 전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. 맞습니다. 나는 100% 총선에 나갈 거다 이런 거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자들께 각인시킨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. 네. 지금 조 전 장관이 내 편인 이른바 조국 호위무사 이 두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내 지지층 결집해다오 이런 거를 강력하게 이렇게 촉구한 걸로 보입니다. 지금 이성윤 전 검사장을 지적하고 싶은데요. 지금 현직 검사장이 현직 검사가 피고인 신분의 그런 북콘서트에 갔다는 자체가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라고요. 이거는 감찰의 대상이 최고봉에 지금 서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장현주 부위원장, 지금 피고인 신분이 이런 장소에 왔다. 이게 좀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이걸 알 거 아니에요. 물론 뭐 초대된 건 아니고 그 객석에 있다가 이제 불려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? 사실 그런 부분까지 뭐 다 계획에 있거나 또 계산하고 다 발언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. 나름 이제 즉흥적인 발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위원도 아마 저 발언을 사전에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이제 뭐 말을 시키니까 나오는 과정에서 나왔다, 뭐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뭐 출마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하지만 본인은 계속해서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,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뭐 일단 총선까지 몇 달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또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 중에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본인의 어떤 그런 결단보다도 또 사법적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안 그래도 연이어서 이제 그거를 한번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발언 중에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내년 총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. 이거는 어느 맥락으로 그럼 해석을 하면 될까요? 이거는?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비판의 그런 어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. 이런 부분들이 앞서 이제 이 행정관께서는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다 뭐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. 뭐 그런 분석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날선 반응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조국 전 장관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인사였던 것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결의 이야기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총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본인의 총선에서의 역할을 얘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원론적으로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하고 물론 여야 모두에게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민주당에게는 이 총선이 중요한 것이고 이 진보 진영이 총선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과정이나 또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의 원론적인 발언인 것이지 본인이 어떤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생각됩니다. 그럼 승재현 의원은 이 발언에 비춰봤을 때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 총선에 출마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? 그거를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?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. 뭐 걸림돌이 좀 있어요. 총선에 출마하거나 출마 안 하거나 그건 전적인 자유인데 이것도 앵커 앞에서 또 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. 저도 정치 평론하고 싶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직장인 무게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맞아요. 제가 더더욱 삼가 조심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다만 총선에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있는 재판이 스무스하게 무죄가 돼야 돼요. 이게 많이 유죄가 나오면
이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가 맞아요,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거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머릿속에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조민 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몰랐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. 부인이 아니라 부지하잖아요. 나 몰랐다. 네네. 그거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법치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아니 뭐 대한민국 그 총선 나가는 거야 자유인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갑론을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자, 제가 이제 앞서 조국 전 장관 책 최근에 출간해서 화제라고 했는데 화제만큼 인기도 많나요? 어떤가요? 뭐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저 교보문고 갔다 왔거든요. 아, 갔다 진짜 오셨어요? 이렇게 앞단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. 앞단에 올라와 있고 지금 아마 출간하자마자 10세 이상 찍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던데요.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. 예, 예. 그래서 원래 이거 말고 어떤 유튜브가 만들었는 책이 있어요. 제가 그거 소개하면 혹시 광고가 될까 봐 소개는 안 하는데 A라는 책인데 그 책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이거 읽으면 무조건 부자 되는 책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이 했는 게 다 초슈퍼 대박을 일으켰어요.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딱 잡으려고 봤는데 옆에 그 책이 쌓여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조금 조사를 했는데 50대가 이 책을 사보는 게 한 40%가 되고 그다음에 40대가 한 30%가 되고 근데 조금 우리가 눈여겨 지켜볼 게 10대와 20대는 1.8%밖에 안 되는 그런 사정이라서 요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지는 또 정치권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혹시 장현주 부위원장은 책 보셨나요? 아직은 보지는 못 못했는데요. 보셨어요?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보지는 못했는데 물론 지금 40, 50대 구매자가 많다 이런 보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뭐 지지자들만 사서 봤다라고 그냥 이야기하기에는 바로 책이 출간되자마자 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네. 승재원 의원 발언하실 때 속으로 머릿속으로 든 생각이 40, 50대에서 이게 많이 팔린다고 해서 아 지지층 때문인가?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. 사실 그건 아니에요? 그렇게만 축소해서 보기에는 이 책이 잘 팔리는 것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물론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10대, 20대들이 요새 책보다는 좀 어떤 미디어나 그런 영상물 그리고 영상물을 통한 책을 더 많이 본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네.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봐야지 단순히 40, 50대가 많이 본다.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지자들만 이걸 사서 본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단편적인 논리인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정치권에서는 뭐 지지자들이 이 책을 많이 사서 1위가 됐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분명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는 갈리긴 하지만 네네.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 뭐 같습니다. 궁금증도 뭐 있을 수는 있고요. 자, 지금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뭐 여러 언급들을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앵커의 픽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